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필기 대비 6번째 시간입니다. 네 가지 과목 중에 우리 첫 번째 과목인 산업디자인 일반, 산업디자인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전에서 디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을 좀 평가하는 시험인 것은 맞는데,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것에는 반드시 어떤 그 지식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잘 쓰기 위해서는 그 도구를 잘 쓸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하고 시험 보고 까먹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실제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그것은 기능적이지만 그걸 잘 다루기 위한 어떤 지식 소양을 다루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그것도 되게 좋다 그랬어요. 미시적이지 않습니다. 되게 많은 양을 거시적으로, 개론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과목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과 마케팅이라는 파트입니다. 마케팅 무엇이냐? 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돈 버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돈을 버는 목적에도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돈 쓸 목적으로 쓰는 디자인을 우리 뭐라고 한다? 바로 산업 디자인 또는 상업 디자인,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을 가지고 돈만 버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것도 우리는 공공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라는 이 시험 준비 자체가 좀 상업적으로,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돈 버는 기술, 돈 버는 기술도 배워야 하겠죠.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돈 버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 버는 기술을 마케팅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교재는 선생님이 쓴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필기책을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요. 교재를 구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 마케팅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이렇게 엄청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고요. 그리고 출제되더라도 항상 이렇게 개론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설명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개론적인 것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는 목적은 단순히 암기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알아서 넘어가는 그런 강의는 하지 않는다 했었죠. 자, 이 파트는 배워두시면 좋아요.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 그런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강의 열심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시는데, 교재에 보면은 디자인 정책, 디자인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관리 기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관리 기법. 관리 뭐예요? 매니지먼트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모든 직무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디자인은 두 가지 직무가 있다고 했었어요. 하나는 기획에 관련한 직무가 있고 업무, 하나는 기능에 관련한 업무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기획이라는 것은 관리, 매니지먼트의 개념이고,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전문가 개념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시험은 이 기술적인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기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를 위한,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계획이죠. 이 계획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전의 준비를 뭐라고 한다? 기획이라고 얘기한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걸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획에 관련한 업무가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요. 기능에 관련한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기능이 맞는 사람이 기획을 하면 좀 더 어렵다는, 그러니까 하기 싫은 느낌이 더 많고요. 기획이 맞는 사람이 기능적인 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아우, 하기 싫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업무는 기획 관련하기 일이 30%, 기능적인 일이 한 70%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직업의 귀천, 높고 낮음이
사실은 없지만 은근히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업무가 더 좋은 업무냐, 이거는 그냥 자기가 좋으면 좋은 업무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남이 뭐 어떤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는 저 직업을 갖지 못했으니까 나는 좋지 않은 직업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있어서 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이 자기의 역할에서 자기 역할을 잘해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것이다. 그게 바로 직업이고 직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정책이다라는 말 자체가 이 기획을 다른 말로 우리 기업에서는 경영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는 그걸 우리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질 수 있는데, 개인은 비전 또는 우리가 말하는 꿈,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정책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획을 무엇으로? 디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경영, 디자인 정책, 디자인 비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이것들에 관련해서 군대가 있죠. 군대는 뭐 하는 곳이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어떤 계획에 대한 이러한 기획 행위를 하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전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전략. 그래서 요 경영, 정책, 비전, 꿈, 전략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목표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다 우리는 이러한 말로 쓰는 거죠. 다 뭐예요? 기획행위, 관리에 관련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주로 경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국가에서 이런 공공조직들은 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군대에서는 전략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에 요 앞에다가 디자인이라는 걸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경영, 디자인 정책, 디자인 비전, 디자인 전략, 이렇게 말을 쓰면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디자이너적인 마인드, 디자이너적인 개념으로 더욱더 배려하고, 사람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다양한 문제를 더 분석하고, 다양한 어떤 상황들,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더 잘, 많은 것들을 배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디자인 정책, 디자인 관리는 뭐 요런 정도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기업에서 많이, 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업은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하는 하나의 디자인 경영 중에 하나가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선생님보다 더 전문가이신 그런 경영학자들이 있는데, 우리 특히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보는 분들은 그런 어떤 정교한 어떤 경영 기법까지는 필요 없고, 어떤 가장 일반적인 이 마케팅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일단 돈 버는 기술이다 정도로 쉽게 일단 이해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돈을 벌어내는 주체인 기업이 있어야 되죠. 기업의 반대는 뭐예요? 시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다른 말로는 생산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의 반대로 우리는 다른 말로는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과 생산자인 기업이 소비자인 시장이 원하는 것, 이거를 니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니즈, 욕구, 그러죠? 이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뭐해요? 제공하고, 그 제공한 대가로 어떠한 이윤을 추구하는 일련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 환경,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요, 디자인의 어떤 기획의 개념과도 상당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디자인 마케팅 이렇게 하면 돼요. 마케팅 디자인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우리가 디자인 기획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 이거보다 더 깊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를 할 때는 좀 개괄적으로, 그러니까 개론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행위를 마케팅이라서 여러분들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그러면 바로 시장과 누구? 소비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누가 돈 주니까? 시장과 소비자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느 때 돈을 주죠? 자기들의 니즈, 욕구를 채워줄 때 돈을 주는 거예요. 결론 나왔네.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소비자가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아셨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뭔지를 알면 돈 버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시장과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 그러면 알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조사라는 것을 해야 돼요. 조사. 그래서 시장 조사, 소비자 조사. 요거를 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는 기획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조사를 통해서 얻어내는 뭐가 필요하다? 자료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료. 디자이너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그냥 남이 시키는 것을 그냥 그림을 그려주는 기술인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창의와 또 디자인이라는 어떤 개념이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로봇처럼 하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기계가 이제 기계에서도 또 지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직업들은 이후에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인간을 위한, 인간이 원하는 게 정말 뭔지를 잘 알죠. 기계들은 그냥 어떤 거칠의 정도만 잘해줄 수 있어요. 깊은 인간의 마음까지는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리는 이러한 디자인의 일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직무이고 업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자료라는 것, 자료. 이걸 다른 말로는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대가로 기업에게 돈을 주고 이윤을 추구하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케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마케팅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자,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를 항상 어떻게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믹스해야 돼. 믹스. 네 가지라는 것이 이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다. 그래서 우리는 4P라고 하는데 왜 4P냐면 영어로 앞에 다 P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은 프로덕트, 유통은 플레이스 또는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촉진은 프로모션, 가격은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P로 이루어져 있어서 4P. 또 이 네 가지가 마케팅의 기본적으로 가장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로서 네 가지. 그래서 일단은 제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품은 서비스라는 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보여지는 제품도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제품, 그걸 서비스라고 해요. 그리고 제품을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제품을 판매할 때는 그 제품의 품질에 따라서, 그죠? 정말 너무 좋은 제품일 경우에는 뭐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사가죠. 그죠?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막 소비자가 먼저 필요로 하는 제품보다는 보통 내가 소비자들에게 설득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있어야 하고 소개해야 사람들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여하튼 마케팅에 있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제품.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선생님도 보면은 이제 광고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광고를 좀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이렇게 좀 오라고 하는 편인데 저는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선생님 강의를 물론 이렇게 유튜브에 악플을 다는 분들 계세요. 뭐 글씨가 뭐 이 모양이냐, 뭐 말이 왜 이렇게 뭐 어떠냐, 뭐 제대로 이해하고 강의하는 거냐 등등등등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이제 선생님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가 이제 주로 지금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비교적 다른 어떠한 업체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광고를 많이 안 해. 그러면은 선생님의 강의가 참 좋고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그러니까 선생님 품질은 좋아도 내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사람들이 가만히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찾아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판매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프로모션, 다른 말로는 광고라고 합니다. 또 있어야 되고, 또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장소가 없거나 유통되지 않으면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책정된 가격,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마케팅의 요소. 여러분들이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자, 제품도 보면 우리가 보통 제품의 수명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의 수명주기. 자, 제품의 수명주기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사람도 생로병사, 그죠? 사람도 어떤 나이가 들면 죽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늙고 병들고 또 이런 또 인생에 있어서 또 황금기도 있고 한 것처럼 제품도 그러한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품의 수명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로 얘기한다면 사피. 자, 마케팅의 구성 요소. 마케팅이라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 제품, 유통, 촉진, 가격. 암기하는 방법은 앞자를 외우시면 돼요. 제, 유, 촉가. 요 같죠? 촉가. 제, 유, 너, 제, 유, 너, 촉가. 제, 유, 촉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암기를 합니다. 이렇게 머리가 별로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좀 기분이 이렇게 욕을 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건 욕이 아니라 암기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휴조가. 예, 그 문제는 아주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주기에 대한 시험 문제도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는, 옛날에는 경쟁기라는 것도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경쟁기가 빠졌어요. 예, 성장기 안에 이제 경쟁기가 들어가는 거죠. 여하튼 네 가지의 수명주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시장에 도입이 되고 그 시장에서 장사가 잘 되거나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성장기,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점에 성숙기에 이르면, 성숙기는 최고의 정점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 쇠퇴기로 도입하는, 거기까지 포함된 게 성숙기입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거나 하는 것은 성장기예요. 쇠퇴기가 포함된 것이 성숙기라는 거 기억하시고, 쇠퇴기는 이제 망하는 거죠. 자,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사람은 어떤 것에 무조건 좋아서 그걸 영원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트렌드와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입기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거나 만들어서 성숙기로 들어와서 이 중간 이상쯤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예요? 그 권리금이나 이런 돈을 더 받아서 팔아버리고 이만큼의 갭만큼 돈을 벌고, 그래서 계속해서 요때 들어가서 요때 팔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꼭 요때 사서 요때 팔고 요때 사서 이렇게 팔아요.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떠한 제품, 어떠한 산업을 할 때는 그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어떠한 제품의 수명주기에 있는가.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할 그러한 상품들은 보통 도입기거나 성장기 초반에 시작을 해야 돈을 벌게 됩니다. 이미 이 성장기 중간을 넘어가면 그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될 거야 라고 시작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돈 많이 벌고 싶다면 네 가지. 다시 제품의 수명주기. 이 제품이 어떤 수명주기에 있는가 분석해야 돼요? 안 분석해야 돼요?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하려면 여러분 내 황금 같은, 내 정말 생명 같은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쓸 때는 정말 신중하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듣고 하거나 그럼 망하는 거야. 예.
망할 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망해가지고 막 몇 억씩 빚을 지으면 그거 갚는 거 또 시간 오래 걸리고 또 다시 갚고 또 시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20대 때 막 실수했던 것들을 다 보완하고 하는데도 40대까지 다 그거를 보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판매를 할 유통이라는 것이 되게 좋아야 돼. 예전에 선생님이 이 책을 사실 혼자 썼었어요. 제가 써서 제가 출판하고 사람들한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경쟁 업체도 없었고 제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입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경쟁 업체들도 많아지고 또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어때요? 유통이나 어떤 광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보다 앞서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나 혼자 할 수 이렇게 판매하는 것보다 출판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입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통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도 되지만 어떤 유통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더욱더 수입을 낼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쇼핑 방송 같은 데 출연해서 자기 제품 판매하고 하는 거 그거 다 유통업체, 그리고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을 통해서도 또 물건을 판매하는 거 다 유통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촉진이죠. 촉진은 불이 붙었을 때 거기다 막 바람 불어가지고 더 불이 더 어떻게 해주는 거야? 타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고라고 합니다. 광고. 이 광고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알리지 않으면 사람이 알아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내가 나를 어떻게 알리거나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알려서 설득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격이죠.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가격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단돈 100원이라도 싼 것을 구입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돈을 벌 때는 항상 이 네 가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자,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 이 마케팅은요, 반복됩니다. 뭐 한다? 반복된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이렇게 뭐 하죠? 반복해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 뭐가 생겨요? 경험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걸 통해서 다음 마케팅을 할 때는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 마케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판매 방향 제시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 교재 나오죠? 그 다음에 고지의 기능, 이루어야 할 목표를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 기능. 그 다음에 기업의 전략적 관리 도구, 전략이란 말을 썼죠. 군대 용어인데 왜 기업에서 전략이란 말을 쓰느냐. 자, 기획 행위 중에서 그 기획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뤄내는 곳이 어디예요? 기업이에요? 공공기관이에요? 군대예요?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의 어떤 전략은, 기획은 그냥 뭐 아니면 말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잘못된 전략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기획이라는 건 뭐냐면 너 목숨 걸고 아이디어 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얼마나 조심하고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 그 얘기죠. 그리고 집행 자원을 지급받는 근거.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 보면 내가 필요 없이 더 나간 돈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쓰지 않아야 되는 돈이 나갈 수도 있고 또 더 써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한 바퀴 돌고 나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전략, 자원. 그 다음 투자 위험의 사전 예방 및 요인을 강화할 수 있겠고요. 합리적으로 조직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마케팅의 기능,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의 원칙이니 마케팅의 전략이니 이런 것은 교재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바로 이 시장과 소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기업과 생산자. 자, 이 마케팅의 주체는 누구냐? 그럼 이 둘 다 주체이긴 해요. 이 사람들이, 기업과 생산자가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마케팅은 얘네가 좀 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그 과거에는 이제 시민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막 이렇게 시장이 바뀌면서 지금은 누구 중심? 시장과 소비자 중심. 옛날에는 그냥 만들면 써 그랬어요. 항상 있잖아요. 갑과 을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뭔가 이렇게 아쉬운 사람이 항상 을이 되는 거예요.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근데 항상 내가 아쉬워하는 사람이 을이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해. 근데 그걸 지금 내가 할 수 없어. 그건 뭐냐?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도 그걸 하고 싶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다른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을로서 살아야 돼요. 했다 해도 되게 힘듭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내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정도의 실력을 쌓아두면 요게 돈이 된다는 걸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셔서 왔으니까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이 되면 어떤 을을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뭐 물론 다 그래요. 다른 나라 다 그러고 인간들이 그러는데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갑질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건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요. 여하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통은 을이고 그죠? 아쉬워하는 사람이. 그래서 항상 갑처럼 살고 싶으면 아쉬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쉬워도 아쉬워하지 않으면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시장과 소비자가 현재로서는 좀 더 마케팅의 중심이다. 옛날에는 기업과 생산자가 중심이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시장과 소비자 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조사라는 것. 뭐 한다? 자, 조사라는 걸 하죠. 시장을 조사를 해요. 왜 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10,000명이 있어요. 10,000명이 있는데 여기에 어린아이와 관련된 시장이 100명 있고요. 여기는 1,000명이라는 전체 시장에 아이라는 아이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시장으로 규모를 본다면 이게 크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관련한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이나 생산자라면 어때요? 시장이. 이거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안에 있는 내가 실제 판매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나와 관련돼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 강남에 있는데 강남 보면 여기 되게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와, 자, 사람도 많고 시장이 크네라고 하고 여기다가 유아용품 판매를 하고 있으면은 어때요? 판매가 되겠습니까? 월세도 비싸가지고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제 유흥에 관련한 그죠? 먹고 노는 그러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 뭐 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판매하고자 하는 그 시장을 어떻게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구나. 그러면 얘네보다 뭐 이쪽도 해야 되지만 이쪽 하게 되면 광고비도 많이 들고 힘들지 않을까? 요게 더 낫구나. 그럼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뭘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함으로 통해서 이렇게 관련한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세분화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교재에도 보시면은 우리 시장 세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에도 보면은 사용자에 따라서,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사회문화적 제품, 특히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인구학적 특성별.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인구학적,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뭐 아까처럼 어린아이 연령별로 세분화하거나 남녀, 결혼 상태, 수입, 직업, 거주 지역, 학력 및 교육 수준, 소득별,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으로 시장 세분화를 하는 것, 인구 특성별, 인구학적 특성별 세분화다. 요거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시장 세분화 관련한. 그리고 제가 이제 교재 순서대로 설명을 안 하고요. 선생님이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를 보면서 암기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조사. 그 다음 또 누가 조사해야 됩니까? 바로 소비자죠. 소비자.
타겟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죠? 자, 소비자. 이 소비자도 뭐 해야 돼요? 소비자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사실은 그 원하는 것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욕구, 우리 니즈인데 바로 그 욕구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한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욕망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 욕망 모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누구? 매슬로우의 욕망 모델.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매슬로우라는 사람들이 인간들은 이러한 5가지의 단계의 욕망,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그 집단이 속해 있는 그 수준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야. 자, 제일 아래 단계가 생리적 욕구. 이건 뭐냐? 기본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욕구예요. 뭐가 있습니까? 식, 주, 요 3가지에 대한 욕구. 이게 가장 기본 욕구예요. 요 3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욕구를 채울 생각도 못하고 다른 욕구를 채울 환경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생리학적 욕구. 그 다음에 이 생리학적 욕구 기본이 어떻게 해요?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하죠?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생활 보존 욕구, 이게 있습니다. 자, 일단 개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남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남을 먼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런 것들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에게 뭔가 플러스가 될 때가 가능해요. 물론 그 중에는 자기 손해를 감안하고 남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어떤 생각하는 것조차도 자기에게 플러스가 될 때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좋고 나쁜 것에,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리적 욕구, 생활 보존 욕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람이 되게 착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뭔가 훌륭하냐 그러면 사실은 안 걸리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사생활에서 다 들어가 보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안 걸리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걸리면 하여튼 다 속담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나서 없다, 그 얘기랑 비슷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수용 욕구, 어떤 사회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회에서 뭘 받고 싶어요? 존경, 취득 욕구를 가집니다. 그래서 있는 거 다 가져도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떠해? 우울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을 느끼는 것은 내 자신에서, 내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보통 외부로부터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자기 혼자 살면 나는 못생겼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잘생겼다라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보고 나를 비교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잘생긴 거고 나는 뭐야? 못생긴 사람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야? 남들보다는 어떻게?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더 뭔가 있어 보여야 되고 뭔가 더 잘나야 행복감을 느끼는 참 어그러진 그런 행복을 만족도를 갖는 게 인간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겨 먹어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다 가져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우울하고 외롭고 뭔가 이렇게 뻥 뚫린 그런 느낌. 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예, 인간은 그래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자해도 하고 자살도 하게 되는 건데, 자, 여하튼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만족, 자기 실현 욕구입니다. 자아 발견, 자기 실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철학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자아 실현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내가 뭐냐,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뭐 이런 것이죠. 예. 이런 5가지의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인간은 어떤 욕망, 욕구, 니즈 단계를 갖는다. 요 시험 문제도 아주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
일단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다? 매슬로우의 욕망 모델, 제품의 수명 주기, 그다음 뭐 사피, 요 사피, 그다음에 마케팅의 정의,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자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조사. 그래서 시장을 조사하는 걸 통해서 뭐 한다? 세분화한다. 자, 그래서 시장 세분화.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떠한 욕구.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와 그다음 또 뭐가 많이 나오냐? AIDMA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마라서 이거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또는 어떤 걸 무언가를 구매할 때의 단계가 보통 요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예요. attention, 주의. 야, 이거 봐. attention, 주의. interest, 뭐예요? 흥미를 갖는 거예요. 자, 이거 봐라. 이게 그려진다. 와, 저 그려지네. 가지고 싶다. desire, 가지고 싶다. memory, 기억합니다. 아, 저게 어디서 판매하는구나. 아, 저 어디서 훔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A, action, 어떻게 해요? 실제 구매하거나 훔치거나. 이러한 식의 5가지의 구매 단계를 가지더라. 이거 외에도 무슨 요즘에 같이 인터넷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시험에서는 보통 뭐 기능사에서는 이 정도만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소비자들을 세분화도 하지만 소비자의 유형,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가를 또 조사를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5가지의 소비자 그런 집단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관습적 소비자 집단이에요. 뭐냐면 사던 것만 사는 거야. 지가 사고 싶은 항상 사던 거. 저는 이제 나이키보다는 아디다스를 많이 구매합니다. 일단 비용이 좀 저렴하고요. 싸서 사실은 싸고 또 나 좀 메이커라 아디다스를 좀 많이 구매하는, 물론 이렇게 관습적으로 구매하는 사람. 유동적 구매 소비자 집단이 있습니다. 이건 충동 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합리적 소비자 집단은 이 유동적 소비자 집단과의 반대죠. 그러니까 뭔가 이것저것 다 따지고 구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정적 소비자 집단이에요. 이거는 이제 체면과 자기의 이미지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집단. 자, 신소비자 집단 하면 이건 이제 젊은 층을 등으로서 아주 소비성이 강한 그런 집단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이나 소비자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어떤 그 생활 유형, 라이프 스타일, 어떤 생활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AIO법과 VALS라는 법이 있는데, AIO법은 영어 단어의 약자예요. 하나는 activities, 그 다음에 interest, opinions. 그래서 활동, 흥미, 의견 등을 측정하는 것을 AIO 기법이라고 합니다. 교재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은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요 내용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에만 나옵니다라고 가리키면 그냥 마케팅이요, 마케팅 구성 요소요, 그 다음에 매슬로우 욕망 모델이요, 제품의 수명 주기요, 그 다음에 뭐 시장 조사, 소비자 조사 관련한 요렇게만 이해를 하면 그냥 그것만 알면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는 그 정도만 출제가 돼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좀 더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디자이너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실제 적용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면 교재를 보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한 파트가 끝나고 이제 요거 우리 마케팅 까지 하게 되면 산업 디자인 관련한 파트가 끝나죠. 교재에 나와 있는 핵심 요약 정리 및 체크리스트 파트가 나옵니다. 그것을 반드시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내가 얼마큼 암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라는 거, 시험이라는 거, 테스트는 사실은 다른 사람과 내가 얼마큼 차이를 아는가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평가를 하기 위한 거예요. 테스트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우리는 착각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보면서 다 알아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이게 사람은 원래 그래.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통 사람이라는 게 지가 잘못한 거에선 되게 관대하고요. 또 자기가 조금 잘하는 건 되게 또 뻥튀기 하는 그런 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실제 실력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 시험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어서 싫어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체크리스트 처음에 풀면 다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러면 모르는 거 위주로 다시 암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체크리스트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자인 마케팅 파트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왜 디자이너가 마케팅을 배워야 되느냐? 디자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다. 그래서 우리 산업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걸 산업 디자인에 있어서의 돈 버는 기술은 뭐다?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걸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되려면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별거 다 해야 돼요. 심리학도 해야 되죠. 생리학도 해야 되죠. 화학도 해야 되죠. 뭐 이러한 자연과학 관련한 것도 다 해야 되고, 또 경영에 관련한 것도 배워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것은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염두하셔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들을 미시적이진 않아도 돼요.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 열심히 많은 경험을 쌓으세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사람들 그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해보시고, 창의성, 어떤 딱 정해진 어떤 규칙과 법 지켜줘야 되지만 항상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훈련들을, 만약 고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중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험 준비하면서도 그런 훈련들을 하시고요. 또 현직 디자이너인 분들은 현직 디자이너 안에서 그런 훈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케팅 파트는 한 문제 뭐 이 정도 출제가 되는데, 많이 나오면 또 두 문제 나오기도 해요. 한두 문제 정도인데, 보통 한 문제인데 선생님이 설명한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여기에서만. 그렇지만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마케팅도 좀 더 이렇게 잘 공부하셔서 사업을 하거나 돈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디자인 분야에 관련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구매 좀 해주시고, 선생님의 강의를 다른 교재를 구매해서 들으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선생님 책을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책을 구매하시고 선생님 강의를 듣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고 제가 싫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그리고 주변에도 선생님 강의가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악플은 달지 마십시오. 저는 조금이라도 악플이 달리거나 그러면 얄짤없이 삭제합니다. 굳이 뭐 그런 거로 이렇게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합격 후에도 뭔가 얻는 게 많은 그런 게 됐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